다음에 이제 3단원이 함수입니다. 함수.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요 집합을 배우고 나서 집합의 언어로서 함수를 다시 또 정의 내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수는 x값이 정해짐에 따라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용어가 살짝 바뀌어요. 살짝. 다 주제는 바뀌진 않아. 대응되는 관계는 똑같은데 x값들의 모임을 집합이잖아요. 집합해가지고 그 x값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송정역 그런 역 아니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y값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y값이 있어. 걔를 뭐 치역 새롭게 배웁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나서 이제 이 공통수학투 다음에 무슨 단원이라고요? 대수죠? 그 다음 단원이 미적분 원입니다. 그 다음 단원이 이제 확률과 통계. 오이씨 무섭대. 확률과 통계. 너네들은 요게 이제 필수. 이 세 개가 필수고 이 세 개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대수, 미적분 요 두 단어는 함수로만 되어 있어요. 함수로만. 그래서 요 마지막 단어는 함수에서 따단 이렇게 갈 거야.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함수가 없지는 않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경우에서 수열과 조합 배웠잖아요. 이제 그거랑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군데에서 알아볼 거예요. 두 군데에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이 단원의 제목과 똑같은 평면 좌표, 반대로 하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면 이거는 선생님은 중1 때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중1 때 했었죠. 자, 수직선은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전부터 이전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우리가 보통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했습니다. 그쵸? 문자로 표현해보면 너가를 x1, 너를 x2라고 했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 빼기 x1이 됩니다. 근데 가끔 청개구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x1에서 x2 빼고 싶은데요. 근데 거리는 양수잖아. 그쵸? 그래서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하고 싶으면 그 친구한테는 절대값을 추천합니다. 그럼 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A가 큰지 B가 더 큰 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A 빼기 B 해놓고 절대값 그래서 씌우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거리는 얼마니? 라고 이걸로 떼돈 번 사람 있죠? 기원주 2400년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점 하나 찍었어. 1,2 점 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6 해서 점 하나 또 찍고 이걸 B라고 잡고 그때 여러분 저는 요 점 2,1이라는 점 A와 4,6이라는 점 B 사이의 거리를 자로 재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뜯어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어떻게 구했냐?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B에서 X축을 쓰면 됩니다. 그럼 사겠죠? A에서 X축을 쓰면 됩니다. 그 점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선분 AC 기대는 3이겠죠? 4 빼기 1에서 그 다음 선분 BC 기대는 4가 되겠죠? 왜냐고요? 6에서 2 뺄 거니까 맞죠? 6에서 2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요 길이가 5라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피타고라스다.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선분 AB는 정확히 말해 선분 AB의 제곱이죠. 선분 AB의 제곱은 X좌표 요 3의 제곱 즉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 6 빼기 2죠. 6 빼기 2의 제곱을 더하면 되고 따라서 선분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의 제곱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길이에는 음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뿔말을 해서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도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까지 생략을 해서 두 점 AB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때 두 점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 좌표의 차에 잘못 뺐잖아. 누구니? 내가 잘했잖아. 이거 숫자만 이상하게 적었구나. 정신이 없구나. 미안하다. A의 좌표는 1,2죠. 그래서 X좌표의 차의 제곱 3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4의 제곱에서 루트 25가 되니까 5가 되겠죠. 됐죠? 자, 얘를 일반화 시킵시다. 얘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겠네요. 심심하면 한 번씩 떨어지려고 하는데 원래 그러니? 잘 안 났네. 진행이 잘 안 된 거 아닐까요? 뭐 맞고 이렇게 많아갖고 나온 거 아닌데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래? 이 빨갛게 물 좀 알려줘. 자, 그래서 코피를 처음 쏟아봐가지고 두 번째 쏟아봐가지고 일반화 시키면 여기에 점 A가 있습니다. 점 A의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점 B가 있습니다. 점 B의 X좌표를 X2, Y좌표를 Y2라고 하겠습니다. 양수, 음수 상관없이 이때 선분 AB의 길이는 아까도 보셨지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하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하므로 예점을 C라고 한다면 선분 AC는 보시다시피 큰수 빼기 작은수니까 X2 빼기 X1이 되고 마찬가지로 선분 BC는 Y2 빼기 Y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여 맞아요.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됩니다. 한편 얘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얘를 진짜 많이 쓸 거고요. 한편 수아야 이 계산 AB의 제곱을 계산할 때 X2하고 X1하고 서로 자리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식은 변함이 있나요? 없어요? 값은? 없죠. 그쵸. 왜냐하면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누구를 먼저 빼야지? 야, 앞에서 A좌표에서 B좌표에서 A좌표 뺐으니까 뒤도 B좌표에서 Y좌표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서 순서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고요. 한편 그래서 선분 AB는 루트를 씌워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식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근호 없는 형태를. 알겠죠? AB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 합과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두 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래. 원점. 그 원점이라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선분 AO는 루트 원점은 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점 3,a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1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방정식 세워서 해고 미지수값 구하라는 문제죠. 뭐 별거 있나요? 1번 보면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1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6입니까? 암산 들어갔습니다. y좌표의 차의 제곱 a-2의 제곱이 되겠죠? 그 값이 1루트 5야? 라고 식 세울 수 있겠네. 뭐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양변 제곱해 버릴게. 그럼 좌변 제곱하면 근호 날라가고 우변 제곱하면 20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 전개보다는 바로 푸는 거를 택하겠습니다. 16 넘어가서 4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중3 친구들은 잘하죠. 가로의 제곱이 4라면 요 하트는 4의 제곱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개해서 인수분해로도 할 수 있지만 a-2가 2이거나 또는 a-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4 또는 a는 0 되겠네요. 네. 참 쉽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세점 A, B, C에 대하여 선분 A, B가 선분 B, C와 같을 때 자, 선분 A, B와 선분 B, C가 같다라는 건 제곱해도 똑같겠죠? 어차피 양수다 보니 왜 제곱을 쓴 이유는 아시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쓴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주나 처음부터 없이 쓰나 없이 쓰는 게 더 편하지. 그렇다면 좌변 선분 AB의 제곱은 B에서 A 뺄까요? X좌표 차의 제곱 사실 순서는 상관없긴 하죠. X좌표의 차의 제곱 얼마죠? 1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니까 A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은 BC의 제곱이다. 2 빼기 6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자, 얘는 전개 좀 하셔야겠다. 전개하면 1 더하기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전개를 하게 되면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걸 아시겠죠? A제곱이 날아갈 거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2a 좌변으로 이항해서 6a가 되고요. 12가 되는 거라서 a는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0초.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두 정점, 정점이라는 말은 교과서에 없는데요. 내가 붙였어요. 좌표가 확실한 점이다 라고 하는 걸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정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두 정점이 있는데 한 점은 2사분면 한 점은 1사분면에 있는 두 점이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빌리겠습니다. A -1,2 B
4,5 이 정도쯤 되겠네. 자, 그랬을 때에 선분 x축 위에 점 P가 있대. 자, x축 위에 점 P가 있어. 아니? 자, 여기 x축에 점 P가 있어. P가 x축 위로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리 있으니까 P가 대충 이 정도 어딘가에 있었을 때 PA랑 PB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맞죠? 밑에 뭐 문제 잘 보이십니까? 예. 그럼 그때 P의 좌표를 대충 어디쯤일 텐데 그때 P의 좌표를 우리가 X축 위에 있다 보니 A, A가 잡을 수 있겠다 이거야. 그쵸? 그럼 PA와 PB가 서로 같으므로 얘를 제곱해도 서로 같겠죠? 그럼 선호가 해볼까? PA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 제곱 은 PB의 제곱 A 마이너스 4 제곱 플러스 5 제곱 전기에서 풀면 되겠죠? 별로 안 어렵죠? A제곱, A제곱 없어져서 10A는 5 빼니까 36 고로 A는 10분의 36 5분의 18 되고요.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므로 P의 좌표는 5분의 18,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축 위에 점 Q라고 했습니다. Y축 위에 점 Q도 이렇게 이 Q가 Y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거야. 근데 A와 B 사이까지 거리가 똑같으면 대충 이 정도 어딘가에 있겠지. 이 정도 어딘가에 Q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Q의 좌표를 0,B라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해서 구하면 QA와 QA의 제곱이 QB의 제곱 같으므로 준민이가 해볼까? QA 제곱 부탁드려요. X좌표의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제곱은 QB의 제곱 할까요?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이 돼서 1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B 더하기 4는 16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5가 돼서 B제곱 B제곱 날라가고 6B는 1 더하기 4는 5인가요? 22에 36 됩니까? B는 6 되겠네요. 고로 Q의 좌표는 0,6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학교 시험 문제는 뭐 요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등 직선 PQ를 구하라는 등 경우가 나올 겁니다. 한 수 더 떠서 그런데 직선 QP의 방정식이 있잖아. 이거 사실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을 긋잖아요. 그 수직이등분선의 Y절편이 Q가 되는 거고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X절편이 P입니다. 요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많이 어지럽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오늘 뒷수업 하지 말까? 두 정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2x 더하기 7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건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구하라는 거거든요.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거나 하면 이제 x좌표,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이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되지만 이 문제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 y는 2x 더하기 7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y는 2x 더하기 7이 있는데 뭐 여기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이때 요 곡직선이 한 점으로부터 두 점점까지 거리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림을 뭐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요 직선 위에 한 점 P를 미지수 A, B를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PA와 PB가 같아야 되므로 PA의 제곱은 PB의 제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X값의 차의 제곱 A-5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PB의 제곱 A 빼기 7 A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뜬 거고 그 다음 한편 이 점은 직선이 있으므로 당연히 대입할 수 있겠죠? 고로 B는 2A 더하기 7과 같아서 위에 있는 걸 기억, 아래를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 몇 차 방정식이 있니 선우? 2차? 일까요? 1차. 1차일까요? 1차죠. 1차는 1차. 자료들을 전개하면 제곱들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열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선우? 저 아래 걸 먹었어요. 위에 거는 네? 뭔 소리예요? 그 길게 된 거 그거 구하고 있었는데 그 연립한 공식가 아래 A는 4, B는 25. A는 4, B는 얼마? 15. 15. 다 이렇게 나오셨나요? 금방 하셨죠?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세 정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게? 어떤 삼각형이게?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이게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으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보다 작으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합보다 크면 둔각삼각형.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결국 이 4번 문제는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 구해줘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분 AB 수학을 해볼까요? 선분 AB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7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래서 루트 얼마죠? 루트 60 좋습니다. 선분 BC 구합시다. 주민이 구해볼까요?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다음에 얼마죠? 마지막으로 선분 CA
선우가 구해볼까요? x좌표의 최고 1 y좌표의 차제곱 64 루트 65가 돼서 세 변이 다 무리수이긴 한데 그래도 어떤 삼각형이게 하면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만 썼더니 주관식이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당연히 틀리죠. 어느 두 변이 같은지까지 친절해야 됩니다. 네, 성분 AB와 성분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하고 쓰셔주셔야 되겠습니다. 넘겨서 괜찮지? 두 정점 AB가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거는 고등수학 3 또는 중상 과정에서 고등수학 3이라고 합시다. 아니 공통수학 1에서 우리 강아지들 자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있어요. 이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최소값 얼마? I 에? 아닌가? 아닌데? 잠시만요. 야 최소값 얼마죠? 1 1이죠? 최소값 구하려면 최소값이 뭐야? 여기 아래로 불러진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됩니까? 표준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해서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2,1이야. 그래서 요 1이 최소값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또 불편하게 주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의 최소값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던져주죠. 얼마입니까? 1이죠. 같은 문제죠. 우리 강아지들은 지금 2차 함수로 줘서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스타일이나 실수 x라고 해가지고 y는 없지만 x에 관한 2차식을 주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나 같은 문제다 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풀겠네요. 그 감각이 안 죽고 살아있니? 라는 스타일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점 y축 위에 점 P가 있대. y축 위에 점 P의 좌표를 0,A라고 잡아볼게. 그럼 AP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1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a제곱이 되고 플러스 BP의 제곱은 역시 x좌표의 차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 전개해주면 a제곱 a제곱 2a의 제곱 둘이 곱한 거 2배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에다가 16 더하면 43 되나요? 아니다. 53이구나. 자, 그래서 얘 A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 되고 이 식이 무슨 값 구하랬어? 그러니까 이 일반형 무슨 쪽으로 바꿔야 돼요? 표준형. 아니잖아. 아이 어지러워. 지금 엄청난 갈등하고 있어. 조퇴할까 말까. 플러스 53 빼기 18 얼마죠? 35.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35가 되고요. 그때 점 P의 좌표는 0,3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공부했었던 2차식, 2차 함수 형태를 그 감각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문제 6번입니다.
자, 선우 이게 한번 읽어볼까? 여기 색칠된데.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 맞아요.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주어진 애가 있어. 그때 얘가 이렇게 되겠대. 어떤 특징이 있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 참 쉽죠? 이해갔어요? 뭐라고? 같이 외워보자. 이거 외우는 거야. 그림 공식 같이 외우는 거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같아요. 누구랑?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아요.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얘의 이름은 중선정리라는 애입니다. 중선정리. 이 이름이 책에도 써져 있긴 한데 그래도 표시할 식구는 중선정리 또는 이거를 발견한 수학자가 있어요. 파푸스라. 파푸스의 정리라고. 자, 증명 한번 해보세요. 증명!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꺼져. 어디다 옮기지? 더 위로 가. 자, 아까 선우가 읽었는데 요 평면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동. 즉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곳에다가 X축을 잡을 거야. 근데 X축을 BC에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Y축도 잡을 건데 뭐 점 B도 Y축이 될 수 있고 할 텐데 이왕이면 요 점 M 쪽에다가 Y축을 싹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M이 0,0 원점이 좀 되겠죠. 요즘 역할을 하게 되고 요 대문자 A를 스몰 a, b라고 표를 잡고요. 요 C를 갖다가 C, 0이라고 잡으면 점 B는 마이너스 C, 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길이 같으니까.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이 좌표들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B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은 당연히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A 더하기 C의 제곱 되겠죠?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고 좌변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AC의 제곱은 X좌표 차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돼서 전개해주면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좀 해줘 볼게요. 사라지는 애들이 생기고 2개, 6개의 항이 남았는데 그 6개의 항이 똑같은 애가 다 2개씩 들어있네요. 얘가 되겠습니다. 한편 우변 역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변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인데 그럼 2 곱하기 AM의 제곱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BM의 제곱 뭐야? C의 제곱이 돼서 바로 똑같네. 그래서 증명 끝! 좌표도형이 같아서 증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면 도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긴 다음에 꼭지점들을 적당하게 좌표화한 후 이렇게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정리를 해줘서 서로 쌤쌤이다 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쉬었다.